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해석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큐스타디 해석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큐스타디 해석학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해석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도 오케이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임용 강의나 또 각종 사이트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을 한 번 정도 공부했다는 것 전제로 해서 보통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기본서를 혼자 여러분 독학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또 학교에서 여러분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 더욱 이해하기 힘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큐스타디 강의를 찾아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큐스타디 해석학은 그와 같은 학생들을 고려해서 해석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무리 없이 열심히 강의 듣고 복습하면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총 강좌 수가 약 90강에 이를 정도로 아마도 해석학의 바이블이라 할 만큼 자세하게 강의를 지금 할 생각이랍니다. 물론 해석학의 책의 분량이 보통 400에서 기본서가 5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다양한 해석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능하면 빠짐없이, 또 기본적인 내용만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시험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심화된 내용까지 강의를 선생님이 해볼 생각이랍니다. 자, 아마도 해석학을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학과를 들어가서 전공 수학으로서 학점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 졸업하고 임용 수학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해석학을, 또는 편입시험, 또는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 관련된 어떤 대학을 간다든지, 또는 금융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해석학이 필요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여러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할 테니까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임용 수학에서는 우리가 임용 과목, 수학 과목 중에 제일 출제 양이 많은 부분이 이 해석학에 해당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우리 큐스타디 해석학은 모든 수학이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어떤 정의, 그리고 어떤 증명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껴가서는 수학을 잘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큰 산을 제대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빠짐없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요령을, 또는 편법을 쓰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빨리 갈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웬만한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정의와 또는 시오렘에 대한 증명들은 빠짐없이 강의를 통해서 다 다뤄볼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임용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임용 예상 문제, 또 각종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풀이가 되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짐없이 자세하게 강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너뛰어 버리면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치사 선택해서 공부한다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소위 쪽집게, 무슨 찍기 강의 형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수학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취미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처참한 결과를 거두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웬만한 내용은 다 빠짐없이 상세하게 강의를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심화된 내용,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문제풀이를 한꺼번에, 보통 기본서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가 시오롬과 이론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문제풀이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 큐스타디 해석학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한번 읽어볼 자신 있는 분들 읽어보고 예습을 하고 강의 듣는 것도 좋고, 그게 자신 없는 분들은 굳이 보지 마시고 선생님 강의가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 기본서를
복습할 때 병행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학이라는 큰 산을 우리가 정복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 갈 길을 잘 인도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제1장은 우리가 소위 실수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수계에서는 우리가 실수의 중요한 3대 공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체의 공리, 두 번째는 순서 공리, 세 번째는 완비성 공리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교재는 완비성 공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완비성 공리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비성 공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자, 이 완비성 공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석 전체에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니까 자, 이 데피니션 1에 보니까 유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bounded라고 하는 요 유계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얘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학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요 유계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학에서 우리가 중요한 증명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 요 유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유계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정의로 되어 있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유계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자, 요런 말이 나와 있죠.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또 요런 말이 나와 있죠. 아래로 유계일 때의 이 집합 S를 우리는 뭐다? 유계라고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유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유계가 뭔지 아래로 유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1번과 2번에서 우리는 위로 유계와 아래로 유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와 자, 실수 AB에 대해서 자, 요 1번을 보니까 모든 X 그리고 집합 S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요 말은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가 X라 뒀답니다. 그러니까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어떤 하나의 실수 A가 우리가 요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상계라 부르죠. 실수 A가 존재하면 어떤 실수 A가 존재하면 하고 봤더니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도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어떤 실수값이 존재하면 그것을 상계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상계가 존재하면 우리는 집합 S를 자, 뭐라 한다? 위로 유계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예를 보니까 집합 S라고 하는 것이 실수 X를 원소로 하는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집합 S의 원소들하고 했을 때에 그러면 요 집합에서는 자, 요게 과연 위로 유계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자, 집합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쵸 실수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집합 S의 원소에 해당되는 요 X 값이라고 하는 요 X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음이 틀림없죠. 그죠?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은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뭐 1.5보다 작거나 같다. 1.1보다 작거나 같다. 다 같은 말이랍니다. 그래서도 상관없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1보다 작거나 같은 집합 S의 모든 원소들은 실수값 1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말이 되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말이 되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말이 되죠. 그죠? 자, 물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하고 동치라 그런 뜻은 아니죠. 1보다 작은 값은 당연히 2보다 작고 1보다 작은 원소들은 당연히 3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요런 하나, 1이니 2니 요런 3이 요런 값들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요 A에 해당되는 값, 즉 상계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계가 존재하면 위로 6이라 하겠는데 이 상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집합 S의 원소가 모든 원소보다 뭐다? 집합 S의 모든 원소를 표시해주는 요 X값보다도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실수 값들. 무슨 말이겠죠?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란다? 상계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집합 S는 결국 이와 같은 상계의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집합 S는 무슨 유계다? 그렇죠. 위로 유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그러면 아래로 유계란 말은 무엇인가? 아래로 유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도 자, 이 원소가 X죠.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도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실수값이 존재하면 그와 같은 실수값을 우리는 뭐다? 하계라고 얘기해주고 이와 같은 하계가 존재하는 집합 S를 우리는 뭐다? 아래로 유계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해준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는 요 두 번째 예인데 이번에는 집합 S의 모든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실수값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아래로 유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봤더니 집합 S의 모든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